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도박자가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의 내용 기억나시죠? 혹시 보지 못했다면 그 내용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정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내용을 아시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기관에 방문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숙고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숙고 단계의 도박자는 숙고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박을 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고 단계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도박자의 고민의 정도에 따라서 개입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숙고 단계 도박자들이 왜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올까요? 저의 치료적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지만 그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박을 하게 되면 금전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숙고 단계에서 오시는 도박자들의 10명 중 8명은 도박으로 인해서 부채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 정도는 잦은 거짓말과 재발로 인해서 가족 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실존에 대한 의미인데 앞으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현재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숙고 단계의 도박자가 치료를 결심하는 이유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가족 내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가족이라면 도박자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도박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처음 치료를 결심하는 도박자의 바람이며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은 단도박과 회복에 치료적 동기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단도박과 회복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담자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부채 문제 상황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로 도박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담자마다 개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도박자에게는 어떠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부채를 없애주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채를 없애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채 문제가 도박자의 주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도박 중독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부채 문제는 또다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도박과 회복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초점화되어야 합니다. 부채 문제는 가족이 아닌 도박자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자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잡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 도박 빚 1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숙고 단계인 도박자의 단도박과 회복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는 부채 압박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도박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빚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빚도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힘드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갚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자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개입은 가족도 상담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박자와 함께 한다면 동기를 높여주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고 단계인 도박자는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걸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너의 의지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 행동이 하나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고 전문기관에 왔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박 행동을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박자의 도박 행동을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숙고 단계에 있는 도박자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자가 실수하고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도박자라면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숙고 단계에서 도박자들에게 초점을 둬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양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시에 상충되어 일어나는 반응이나 행동, 생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는 뇌의 기능과 연결되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기억들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은 또 감정과 연결지어 나타나죠. 도박자는 도박을 하면서 잃기만 한 게 아닙니다. 따기도 했고 도박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 우월감, 흥분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보상회로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결심하고 도박을 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한 유혹과 자극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자극과 경험들이 강하다면 더 흔들리겠죠. 결국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이전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며, 도박이 자신에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변화하고자 하는 치료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양가 감정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선택하게 만드느냐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도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을 더 키우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등 이겨낼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도박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면 결정저울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저울이라는 방법은 도박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도박을 끊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적고 자신에게 어떠한 결정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저울질하여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메모하여 자신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 오디오북 3교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양가 감정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도박 중독에 관한 책이나 정보를 통해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도 이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단도박 및 회복과 관련된 모임 등에 참여함으로써 도박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생 전반에 끼친 부정적인 폐해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도박으로 인해서 떨어진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더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의 성공 경험을 칭찬하고 지지함으로써 단도박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가족들이 해줘야 할 중요한 대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숙고 단계인 도박자를 위한 치료적인 목표는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서 떨어진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죠. 다만 모든 도박자와 가족의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가족 내 규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숙고 단계인 도박자 및 가족들의 대처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이야기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숙고 단계인 도박자에 대한 행동 대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